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또 확산이 돼서 여러분들 등교 계약이 또 일주일씩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압축 공기를 통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힘을 얼마나 이제 낼 수 있는지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그 일이 힘을 얼마나 이렇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압축 공기를 만드는 방법, 압축 공기를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등교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압축 공기를 이제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 기회를 잘 이용했으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통해서 압축 공기를 만드는 기계, 압축기라고 합니다.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실습동이고요. 실습동 3층에 재료 준비실 옆에 압축 공기가 있는 공기 압축기가 있는 실에 지금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학교에 오게 되면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실습을 할 때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작업복, 이렇게 소매가 있고 이렇게 자크를 위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작업복을 입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복장부터 먼저 갖추고 안전수칙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실습하는 시간은 아니고 여기 있는 압축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 압축 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원래 여기가 조금 좁아요. 압축 공기를 만드는 공기 압축 기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나와도 이 실을 볼 수는 없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공기 압축기인데요. 공기 압축을 어떻게 하냐면 저쪽 이제 바깥쪽 창문 쪽을 통해서 창문 쪽 보이시죠? 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이쪽으로 압축을 하는 건데, 공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많이 있죠.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공기를 압축하는 원리는 굉장히 이제 속을 뜯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선풍기 있죠? 선풍기. 선풍기가 어떻게 작동하죠? 날개를 회전시켜서 한쪽으로 이제 바람을 한쪽으로 보내주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기 압축기도 날개를 회전시켜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인데 이게 바로 공기 압축기입니다. 이 공기 압축기는 여러분들 실습할 때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압축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계 한 대가 우리 학교 전체에 있는 실습실에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기 압축기가 있는데 이 공기 압축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내부적인 구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학습 자료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텐데요. 이 배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실제 공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질소가 78%, 그리고 산소가 21%, 나머지는 이제 뭐 아르곤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로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질소가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공기 압축기고요. 이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가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그 안에 수증기도 있고 뭐 다른 가스들도 있고 또는 먼지도 있을 거고요. 요즘같이 이제 꽃가루가 날리는 이런 환경이라면 그 안에 먼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압축된 공기가 여기 보이시나요? 압축된 공기가 이제 여기 있는 배관을 통해서 이 여기 보이는 이 탱크, 이 탱크로 저장이 되는데 이 압축된 공기가 이제 이쪽 탱크 안에 저장이 되려면 굉장히 이제 큰 힘을 이 용기가 받겠죠. 굉장히 큰 힘을 이 용기가 받을 텐데 그래서 이 큰 힘을 넓게 이제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합 탱크, 압축된 가스라든가 공기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이제 구 형태, 공 형태로 생겼고요. 지금 이 공기압 탱크는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 가면 이게 굉장히 공기압 탱크가 큰데 우리 학교에서 쓰는 이제 공압은 이제 용량이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크기. 지금 스윙 키가 173인데 한 요것도 한 150 정도, 150mm 정도 이렇게 150cm 정도 이제 큰 높이가 큰 탱크로 저장이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안에 공기가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공기가 차 있는 정도를 압력 게이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기가 이제 계속 압축된 공기가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압축된 공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공기가 막 더 이상 그 찰 수가 없는데 압축된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이게 단단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 탱크가 압축된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갇혀져 있는 이 탱크가 좀 작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압력이 굉장히 이렇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위험 수위까지 압축된 공기가 차게 되면 이 압축된 공기는 이 탱크는 어떻게 될까요? 뻥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터지지 않으려면 일정 수준의 압력이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되는데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공기를 빼줘야 되는데 공기를 빼주는 장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거의 명칭은 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 압력밥솥에 보면 압력밥솥 뚜껑에 밥 지을 때 그 열을 이제 가하잖아요. 열을 이제 가하면 압력밥솥 위에 있는 뚜껑이 어떻게 될까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준기를 바깥으로 배출해내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뚜껑 이것도 실제 뚜껑은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이제 밸브인데 여러분들 압력밥솥 위에 있는 그 밸브처럼 설정 압력 이상 여기 공기가 차게 돼서 압력이 너무 세지면 여기에 있는 이 뚜껑 같은 게 열려서 압축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 이상 이렇게 여기 쌓이게 되면 요거에 통해서 압축된 공기가 바깥으로 빠지니까 이게 터질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게 이 탱크가 이제 공기니까 바깥으로 배출돼도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위험가스가 굉장히 위험한 가스, 질소하고 산소 외에 뭐 인이라든가 뭐 아르곤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굉장히 위험한 가스들은 이런 방법 외에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압력 그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렇게 공기 압축기 탱크나 아니면 질소 탱크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우리 산소 중에 공기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파져 있는 게 질소하고 산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질소하고 산소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질소는 근데 저기 냉각해서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자, 공기압 탱크가 이렇고요. 공기압 탱크로 이제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압 탱크로 압축된 공기가 보내지게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이 밸브, 이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건 바이패스 밸브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압축된 공기가 기본적으로 일로 가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 밸브 보시면 여기는 잠겨져 있고 여기는 열려 있죠. 그래서 압축 공기는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압축 공기를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있어요. 요게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자, 이게 뭐냐면 공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이제 압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제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압축된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보일러 보셨죠? 보일러. 사실 이렇게 보일러가 보일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보일러처럼 이제 그 끓게 돼요.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또 이것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공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공기가 똑같은 부피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뜨거워진 공기를 식혀줘야지 공기의 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기를 식혀줘야지만 공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수증기들이 물로 변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압축된 공기를 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공기를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수증기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물도 들어가 있을 테고 뭐 수분도 들어가 있을 테고 아니면 먼지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서 이쪽 기계로 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공기 안에 있는 수분과 먼지 같은 것들을 걸러줘야 돼요. 공기 안에 있는 수분과 먼지 같은 것들이 압축돼 가지고 이제 기계로 들어가게 되면 기계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계의 어떤 그런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축된 공기 안에 있는 수분 또는 이제 유분 그리고 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필터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데 필터의 가장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애프터쿨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식혀주는 장치입니다. 식혀주는 장치. 공기가 뜨거워졌을 때는 이제 수분이 함유량이 이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수분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 공기를 이렇게 식혀주면 그 수분들이 응축이 돼서 물방울로 변하죠. 그래서 이거는 애프터쿨러라고 해서 보이시죠? 애프터쿨러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애프터쿨러라고 해서 냉각 장치입니다. 냉각 장치. 냉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쿨러 내부 구조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는 에어컨 작동 원리하고 에어컨 구성 요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공기가 차갑게 데워지고 그리고 그 공기 안에 있는 수분들이 물로 만들어져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밸브가 보이죠? 이 밸브를 통해서 수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통은 실제로 이제 이 탱크 안에서 수분도 빠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빠질 수 있도록 이 통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이제 애프터 쿨러를 통해서 식혀진 공기는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필터를 하나 거치게 돼요. 이런 필터. 이렇게 생긴 필터를 거치게 돼요. 이렇게 생긴 필터는 여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세 개 보이시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걸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 여기는 이제 메인 필터라고 써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라인 필터, 뭐, 쿨링 필터, 이렇게, 코팅 필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필터들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게 어떤 원리로 필터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냉각된 공기가 수분이 제거가 되고, 또는 이제 그러니까 건조가 되고, 건조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메인 필터를 거쳐서, 먼지가 제거가 될 겁니다. 먼지가 제거가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먼지가 어떻게 이런 데서 제거가 되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컵에다가 모래 같은 걸 넣고, 물컵에다가 물하고 모래를 넣고, 막 이렇게 휘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모래가 어떻게 되나요? 막 휘영도를 치면, 그 모래는, 가장 먼저 이렇게 컵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휙휙 돌다가 모래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먼지나 모래가 무겁기 때문에 컵 중앙의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컵 중앙의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휘몰아치다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쪽을 통해서 여기 밑에 보이는 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휘몰아치게 되고 이 밸브를 통해서 먼지라든가 또는 남아있는 수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걸 이제 드레인이라고 불러요. 드레인. 어쨌든 이제 여기서 한번 걸러진 공기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 보면 리프리저런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애프터쿨러라고 방금 전에 애프터쿨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리프리저레이터라고 해요. 냉각기죠, 냉각기. 원리는 똑같아요. 이 애프터쿨러와 이 리프리저레이터는 냉각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냉각시켜서 한 번 더 수분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냉각기 한 번 더 공기를 식혀주는 장치를 거쳐서 공기의 밀도를 조금 더 단단하게 공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공기를 냉각시켜주고 자 여기서 들어간 공기는 다시 냉각돼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다시 필터를 3개 지금 여기는 이제 3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더 깨끗한 공기를 얻으려면 이런 필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필터 아까 했던 원리하고 똑같아요. 공기를 휘몰아쳐서 걸러주고 그래서 1차 애프터쿨러 그리고 메인 필터 그리고 이 냉각기 그리고 필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깨끗한 공기가 각종 이제 건물 지금 이렇게 천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런 수소냐, 그러니까 여기 꼭 필터가 여기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필터가 꼭 3개냐? 그건 아니고 필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기 보면 애프터쿨러라고도 하지만 여기 지금 애프터쿨러를 해놨지만 어떤 곳에서는 에어 드라이어라고도 해놨어요. 그래서 에어 드라이어나 뭐 애프터쿨러나 똑같이 공기를 건조시켜서 공기 안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냉각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공기를 건조시키는 장치를 이렇게 두 개를 해놨어요. 근데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따라서 기계들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제 목표는 공기 안에 있는 수분과 먼지를 좀 제거를 하고 공기의 밀도를 조금 더 높여보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아까 좀 이따 한다고 하던, 원래는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통해서 여기 애프터쿨러를 거쳐서 여기 리프리저레이터 냉각기를 거쳐 가지고 또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각종 기계들로 가게 되는데, 요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필터로 가는 이제 관이 있고 또 하나 이런 관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잠궈놨는데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필요한 관이에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관은 뭐냐면 필터를 거치지 않고 각 실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배관을 해놨어요. 이걸 왜 해놨을까요? 이렇게 가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 이쪽으로 만나죠. 자 이쪽으로 만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은 아래쪽에 있는 필터 기구들을 통하지 않고 실제 이제 기계로 가게 되죠. 왜 이런 걸 해놨을까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실이 보시면 조금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왜 지적을 하냐면 이 공기압축기는 거의 365일 동안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공기압축기를 멈췄다가 재가동시키는 것만 해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압축기는 거의 365일 다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오지가 않아서 공기압축기를 이제 꺼놨는데, 공기압축기도 이제 고장이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압축기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이거 탱크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이런 기구 필터링 기구들이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또는 이걸 유지보수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기계를 써야 되잖아요. 산업 현장에서는 기계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 필터를 수리할 때, 필터라든가 이제 애프터쿨러라든가 이제 드라이어를 수리를 할 때 압축된 공기를 계속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바이패스 밸브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바이패스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를 통하지 않고 실제로 기계들로 각 압축된 공기가 필요한 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이패스 밸브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공기 압축기 필터가 고장이 나도 계속해서 장비는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바이패스 밸브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잠궈 놓죠. 왜냐하면 공기 안에 있는 먼지들이나 이제 그런 불순물들을 필터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궈 놓지만, 이런 장비들을 유지보수할 때 꺼놓고 이걸 잠그고 이걸 열고 이제 실제로 압축된 공기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실이 여러분들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이제 좀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 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 가도 이 실은 잘 안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압축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 압축기가 있는 이제 그런 실은 잘 안 들어오게 될 텐데, 언제 들어오냐면 문제가 생기면 들어옵니다. 뭐 기계가 뭔가 좀 동작이 좀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제 그러면 압력 게이지를 보고 압력 게이지가 떨어졌다면 제일 먼저 이제 의심하는 것이 이 공기 압축 기계. 이 공기 압축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압력을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주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인도 LG 케미컬 그 화학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가스 누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압력 게이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측정을 잘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스를 다루는 어떤 그런 업종에서는 압력 게이지를 읽어서 이쪽에 있는 압력 게이지와 또는 이제 반대쪽 밸브 쪽에 있는 압력 게이지를 읽어서 이 만약에 두 압력 게이지 상에 뭔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둘 사이에 뭔가 가스 누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게이지가 두 개의 압력 게이지 똑같은 라인에 두 개의 압력 게이지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압력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가스 누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고 즉각 조치를 해야지 인도에서와 같은 어떤 그런 불상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력을 잴 때는 항상 이 압력 게이지, 일을 압력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이 압력 게이지를 꼭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단위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된 공기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압력 게이지 그리고 내가 힘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번 시간까지 공기 압축기 그리고 공기 압축된 공기를 이제 필터링하는 이제 그런 기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학습 자료를 보면서 이 공기 압축기의 원리라든가 종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